안녕하세요. 대건남자입니다. 파월이 트럼프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나스닥은 3%에 가까운 하락, 다우존스는 2%에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을 했고 한국 시장의 충격도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돌리는 모습을 현재까지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은 만약에 정치적인 이슈만 없다면 이제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조금은 긍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내년 2회 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만약에 파월이 해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2회의 금리 인하가 4번으로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는 호재가 아니라 조금 큰 불확실성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데요. 한국 시장은 현재까지 보면 올해 큰 이벤트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마 이 FOMC가 가장 큰 이벤트였고요. 추가적인 한국 시장의 악재는 정치적인 이슈만 없다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오늘 증시의 매매 동향을 보면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까지 볼 건데요.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은 3,500억 원 가까운 매도, 기관이 받쳐줘야 되는데 시장을 내다 팔고 있고요. 프로그램이 5천억 가까운 매도,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8천억 원 가까운 매도를 했고 프로그램을 합한다면 1조가 넘는 매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한국 증시에서는 최근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크게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고 기관은 시장을 조금 받쳐주면 좋겠는데 1,000억 가까운 매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이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하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부정적인 견해를 서서히 줄여 나가야 될 때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면 오늘 지켜야 될 자리까지는 지켜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치적인 악재만 없다면 이제 크게 하락할 만한 이벤트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460포인트를 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증시가 너무너무 좋다. 이제는 진짜 끌어모아야 된다. 라는 사람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최악이 아니라 차악이라는 말입니다. 그나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요소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정치적인 리스크가 없다면이라는 조건부를 가지고 단기적인 반등은 2500을 돌파할 수 있는 2520포인트를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보면 주도 섹터나 기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는 못하는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아래의 박스의 딱 중간에 위치하면서 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재의 상황에서 이 정도의 사이에서 잘 버텨줬기 때문에 주도주의 등장 혹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후보군이 반도체 소부장과 바이오는 제가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받쳐주는 섹터인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상승을 시켜줄 수 있는 섹터인 바이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올 때 코스닥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강한 상승은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이지 중장기적인 관점은 그 누구도 예측을 하기는 힘듭니다. 오전 11시 기준의 코스피 코스닥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코스피 시총 상위를 보면 전부 파란색이지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조선,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고려아연 정도가 있고요. 코스피는 이때 마이너스 1.6%에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가 2,100억 원, 기관이 3,300억 원 가까운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를 보면 전부 다 파란색이지만 수출입 데이터 관련주인 파말이 있었지만 플러스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긴 하지만 그 양이 굉장히 적었고요. 저는 수출입 데이터 관련주가 부각이 되었다고 보고 전부 다 시퍼런 상황에서 조선, 엔터, 수출입 데이터 관련 기업들이 좋은 것을 캐치를 했고요. 결국
지수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시총 상위주들의 상승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이런 수출입 데이터 관련주들이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손바뀜이 나올 수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수출입 데이터 관련주는 아마 반비례 관계가 조금 더 정확한 최근의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후 2시 기준으로 다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빨간색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고 여전히 현대중공업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늘어난 게 특징인데 코스닥 또한 보면 파마리서치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줬고 엔터주도 강하게 올라온 모습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가 조금 줄었지만 기관이 매도세를 늘리고 있습니다. 21일에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수출입 관련주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의 단기적인 방향성은 수출입 데이터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보톡스, 미용기기, 전력 변압기와 화장품과 같은 과거 데이터가 많이 쌓였던 기업들 위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수출입 데이터가 나올 때는 재료 소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심을 해보시고요.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셀트리온 제약과 기존의 대장주였던 알테오젠을 비교를 할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보면 밑에서 방향을 돌리고 있는 방향성이 보이고 반대로 알테오젠은 크게 하락을 한 이후에 박스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업이 힘이 더 강할까요? 라고 본다면 알테오젠보다는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도주가 변경될 가능성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행보를 하면서 셀트리온 제약이 올라와 준다면 그때는 거래 대금이 동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를 해보면서 주도주 변경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어서 이 부분이 끝나버리면 올해 큰 이벤트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정을 보면 생성형 AI 워크숍, AI 일정이 있어서 관련주들 체크를 해보시고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데이터 발표가 미국 11월 기존 주택 판매가 0시에 있고요. 중국의 LPR 대출 우대금리 발표가 10시 15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1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출 발표가 저녁 10시 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제가 말씀드린 ETF와 오늘의 ETF의 방향을 보면 똑같은 ETF인데 3, 4일간 어떤 방향성을 보였는지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이 박스를 봤고요. 여기에서 이평선이 모였을 때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상승을 할 가능성을 더 높게 봤던 건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 전력, 변압기 관련주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수출입 데이터 발표도 있기 때문에 실적, 데이터가 굉장히 좋을 것을 예상하고 ETF를 말씀을 드렸는데 꽤 강한 상승을 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다시 한번 다음 주까지 체크를 해볼 만한 그런 필요성이 있는 ETF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리하게 전력 부족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슈 또한 아니고요. 실적이 꾸준하게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빈도수와 뉴스가 많아지는 상황을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섹터의 정배열은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배열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상방의 힘이 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ETF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장도 화이팅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